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 가장 기본적인 y는 ax제곱을 위아래로 y축으로의 평행 이동도 시켜봤고요. 그 다음에 x축과 평행하게도 이동시켜봤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2차 함수의 평행 이동 두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y축으로의 이동과 x축으로의 평행 이동 둘을 섞어 놓을 거예요. 결국 느낌이 원점에 꼭지점이 있던 것이 사선으로 이렇게 가는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사실 딱 한 가지겠죠. 당연히 오늘 공부할 내용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지난 시간에 배웠던 x축으로의 평행 이동 제곱 앞에 붙어 있는 거, 그죠? 제곱 앞쪽 뒤에 플러스 q도 붙어 있으니까 y축으로도 평행 이동했구나. 이런 느낌 여러분들 가질 수 있을 건데요. 자, 칠판으로 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개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 바로 이차함수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책에 있는 개념을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에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얘기입니다. 원래 우리가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배웠었어요. 요거는 꼭지점이 뭐였죠? 꼭지점이 0,0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그래프를 갖다가 처음에 공부했었던 게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y축으로 예를 들어서 q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하면 y는 ax 제곱 뒤에다가 그냥 평행 이동한 만큼을 붙여줬으면 됐고요. 자, 두 번째는 요걸 갖다 이제 x축으로 예를 들어서 p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하면 x축으로의 이동은 어떻게 됐었냐면 요렇게 x 뒤에 반대로 들어왔었다라는 거,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꼭지점은 원래 꼭지점이 0,0이었는데 y축으로 q만큼 옮기니까 0,q로 바뀔 거고, 아래에 있는 건 0,0이었던 꼭지점이 x축으로 p만큼 가니까 p,0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다? 이 둘을 다 같이 합쳐서 이동을 시켜볼 거예요. 결국은 이 y는 ax제곱을 갖다가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한꺼번에 이동시키면 둘을 합쳐서 x축으로 p만큼이면 이렇게 될 테고 y축으로 q만큼이면 뒤에 이렇게 붙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란 얘기고, 그러면 꼭지점은 당연히 뭐가 되냐면 0,0이었던 꼭지점이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옮겼으니까 p, q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는 이 식만 보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한다면 x 뒤에 오는 값의 반대가 꼭지점의 x좌표고 제곱 뒤에 붙는 것이 꼭지점의 y좌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서 꼭지점 그래프의 모양과 식의 모양과 꼭지점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축은, 그래프의 축은 어느 축으로 옮겼을 때 영향을 받았죠? 위아래로 옮겼을 때는 축이 변하지 않았고 좌우로 옮겼을 때 축이 변하기 때문에 결국 이 마지막 내용에서의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됐었냐면 바로 x는 한 다음에 어차피 y좌표에는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대로 x는 한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를 그대로 써주면 그것이 축의 방정식이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위에서 쭉 써놓은 거죠. 이 참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옮기면 괄호 x 친 다음에 x축으로 이동 반대로 넣어주고 y축으로 이동은 제곱 뒤에 그대로 붙는다라는 거 되셨죠? 그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요 옆으로 와서 예를 한두 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2x 제곱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의 식을 세워봐라 라고 한다면 y는 2 한 다음에 x축으로 3이면 반대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y축으로 1이면 제곱 뒤에 그대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식에서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꼭지점의 좌표는 요걸 보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빠져있다라고 해보고 이제 요것만 갖고 얘기해보면 x 뒤에 오는 값 반대로 y좌표는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지점을 구할 수 있겠고, 자,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라고 쓰면 되냐면 x는 한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를 그대로 내려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선생님이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볼 내용인데 이 식에서 요걸 갖고 이야기해 볼게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x의 범위를 물어봅니다. 또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x의 범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 그래프를 한마디로 그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은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2차 함계수가 양수네요. 아래로 볼록합니다. 그죠? 꼭지점의 좌표가 3,1이죠. 그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꼭지점의 좌표가 3,1이라는 것은 x좌표가 3, y좌표가 1. 요 점을 지나면서 꼭지점으로 하면서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렇게 생겼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참고로 요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1차 함수에서도 공부했었는데 y축과의 교점의 y좌표는 y절편이죠. 그럼 요 점도 우리가 구해볼까요?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죠? y절편? y축의 점이니까 x좌표는 무조건 0일 거야. 결국 x가 0일 때의 y의 값이었죠. 이 얘기 들었던 기억납니다. y절편 x가 0일 때 y의 값. 자, x에 0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9이 18, 18 더하기 1이니까 이 점은 19가 돼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1인데 어떻게 이게 19예요? 말도 안 돼요. 맞아요. 저 위에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는 폭이 굉장히 그냥 그래프를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실제로는 굉장히 좁은 모양이 나올 거다라는 거 일단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으면 되겠고, 자, 지금 이 빨간색 문제의 의미는 뭐냐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x의 범위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잘라놓고 봤을 때 한번 나온 적 있었죠. 첫 시간에 2차 함수 첫 시간에 이 왼쪽 부분 같은 경우는 x가 증가할 때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죠. 아래로 가니까 y는 어떻게 돼요? 감소합니다.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해요. 그러면 이제 이 오른쪽 부분을 보잖아요. 오른쪽 이쪽 부분, 주황색 부분을 보면 x가 증가할 때, 즉 오른쪽으로 보내봤더니 그래프 위로 가려면 y도 증가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그럼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건 결국 노란색이 아니라 주황색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이 주황색 부분을 도대체 답으로 어떻게 쓸 거냐는 거죠. x의 범위로 답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요 분홍색 선이 x는 3인 직선이잖아요. 요게 딱 x는 3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라는 건 x 입장에서 좌우 입장에서 봤을 때 x가 3보다 오른쪽 부분이죠. 맞나요? 결국 이쪽은 x가 3보다 큰 부분이고 이쪽은 x가 3보다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답으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x가 3보다 큰 부분이다 라고 x의 범위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아셨죠? 문제 중에서 다시 한번 다뤄볼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선생님이 준비해 온 거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채워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의 그래프 바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찾으면 돼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오는 거 반대만큼이었다. 그죠?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는 제곱 뒤에 오는 거 그대로 왔으니까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자, 무엇을 축으로 합니까? 꼭지점의 좌표를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해 본다면 여기서 사실 구하는 건데 꼭지점의 좌표는 반대로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에요. 다시 한번 반대로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2, 그대로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3. 그러면 축은 꼭지점을 반드시 지나는데 y축과 평행할 테니까 결국 x는 마이너스 2를 축으로 한다. 꼭지점의 x좌표를 x 뒤에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자, 뭐를 꼭지점으로 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꼭지점으로 한다. 자, 그래프까지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면 좋습니다.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자, x좌표가 마이너스 2고 y좌표가 마이너스 3. 요 점이 꼭지점이란 얘기고요. 그래프가 어디로 볼록하죠? 2차 함계수 1이 생략되어 있죠? 0보다 크니까 아래로 볼록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주의할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선생님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둘의 차이는 뭐죠? 즉 한마디로 잘 들어보세요. 문제에서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1사분면도 지나고 2사분면도 지나고 3사분면도 지나고 여기 4사분면도 지나요. 모든 사분면을 지납니다. 근데 이 폭이 좀 좁은 걸 보잖아요. 요거. 요 경우에는 1사분면 지나죠. Y축보다 이쪽으로 넘어올 테니까. 2사분면도 지나고 있고 3사분면도 지나는데 4사분면은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거냐? 조금 전에 했었습니다. 바로 Y절편의 차이죠. 왜냐하면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Y절편이 0보다 작아요.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Y절편이 0보다 커요.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되냐는 결국 어떻게 뭐에다 0을 대입한다? 바로 x에 0을 대입해서 y의 값을 구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x에 0을 대입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쪽으로 와보면 0 대입하면 2의 제곱이니까 4잖아요. 그 뒤에 빼기 3이니까 1. 아, x가 0일 때 y의 값이 1이니까 실제로는 여기쯤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니 우리가 이 문제가 만약에 응용돼서 나온다면 이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4사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거의 모든 내용을 일단 한번 쭉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우리 x축, y축으로 동시에 평행 이동시킨 y는 ax-b의 제곱 플러스 q. 꼭지점, 축의 방정식.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x의 범위라던가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 꼭 하셔야 되겠고요. 일단 개념하기 문제 들어가서 배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개념하기 문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조금 천천히 가볼게요. 오늘은. 자, 이 참수 y는 2x제곱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원점이 꼭지점이겠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x축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식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 가지가 섞이는 거예요. 자, 이 차항의 개수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합니다. 이 차항의 개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볼록한 방향과 폭. 어떤 그래프를 평행 이동만 시키기 때문에 폭은 변하지 않아요. 방향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대로 간다는 얘기고 x축으로 3만큼이면 어떻게 했었죠? 우리가 반대로 들어갔었죠. 그죠?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오면 어떻게 됩니까? y축으로 이동은 제곱 뒤에 그대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참고로 여기서 그럼 꼭지점까지도 구해보겠습니다. 한번. 자,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된다? 반대로 그대로. 3 콤마 마이너스 5. 자,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아, 축의 방정식은 x는 한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를 그대로 내려와서 써주면 된다. 하나만 더 가볼게요. 자, y절편도 구해보겠습니다. 자, y절편은 뭐가 0일 때 뭐의 값? 그렇죠. x가 0일 때 y의 값입니다. x에 0을 대입해보면 결국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9, 2, 18, 18 빼기 5니까 그쵸, 13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까지 간단하게 그려보면 아, 꼭지점이 3 콤마 마이너스 5라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3 콤마 마이너스 5가 꼭지점이고 자, 그 다음에 y절편이 아래로 볼록하죠. 2차 항계수 0보다 크니까 아래로 볼록한 모양인데 y절편이 13이니까 와, y축과 13 굉장히 위쪽에서 만나는구나.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폭이 굉장히 좁은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몇 사분면을 또 지나지 않는다?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도 여러분들이 자세한 내용들을 구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참수 y는 마이너스의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가 있어요. 현재.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참수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와 완전히 포개어진다는 얘기는 식이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 두 가지 풀이법을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는 중학교 교육과정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뭐냐면요. 첫 번째 풀이 방법. 우리는 y는 마이너스의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원래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근데 이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옮긴다는 얘기는 반대로 넣었잖아요. 그죠? y축으로 q만큼이면
그대로 넣잖아요. 그죠?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동시켰더니 그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 제곱이 됐대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20과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그러면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이 부분이 없어지고 이 부분도 없어졌다는 얘기네. 그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2 빼기 p가 없어져야 돼. 그 얘기는 2 빼기 p가 0이란 얘기예요. p의 값은 따라서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부분도 제곱 뒤에 아무것도 붙은 게 없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q가 0이어야 된다는 얘기니 q의 값은 1이구나. 이렇게 해서 p 플러스 q는 3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써주시면 되는데 이 풀이 방법 말고 다른 풀이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쩌면 이게 여러분들이 더 익숙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점의 이동이라는 게 고등학교 때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배우나 보다라고 여러분들께 이게 쭉 이제 영역별로 가는 거니까 제시만 살짝 해드릴게요. 이 그래프의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죠?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 그죠? 근데 이 꼭지점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옮겼더니 그죠? p만큼 q만큼 옮겼더니 이게 됐대요. 이거의 꼭지점은 뭡니까? y는 ax제곱 형태니까 0,0이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옮기면 되나 우리가 바라보면 마이너스 2가 0이 되기 위해선 두 칸 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이 0이 되기 위해선 한 칸 와야 됩니다. 그래서 p하고 q는 2하고 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점을 가지고서 직접 어떤 포물선이 어떻게 이동했냐라고 볼 때는 꼭지점의 이동을 보면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식으로 풀 때는 우리가 이렇게 간다라는 거. 아셨죠? 점의 이동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일단 중학교 과정에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 있는 문제집 보면 뭐 두 가지 다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아셨죠?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이참수 y는 x 플러스 3의 제곱의 그래프가 현재 있어요. 이미 y는 x제곱이 아니라 그걸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x축으로 마이너스 3,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구해볼게요. 여기까지. 그럼 원래 뭐가 있다고요? y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 있었대요. 근데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3이면 우리는 바로 안에 어떻게 넣었더라? 그렇죠. 반대로 넣었어요. 그 다음에 y축으로 4만큼이면 제곱 뒤에 그대로 넣어줍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y는 x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4의 그래프 다 여기까지가 지금 요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꼭지점의 좌표와 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신 있다. 그죠? 자, 우리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바로 반대로 그대로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6,4가 된다라고 했었고요. 자, 축의 방정식은 더 쉬웠죠? x는 한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를 그대로 넣어주면 된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를 비교해보면 꼭지점이 p하고 q였으니까 xy 좌표가 p가 마이너스 6이고 q가 4겠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x는 m인데 m이 뭐예요? 지금 마이너스 6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니까 결국 p 마이너스 2q 마이너스 m의 값 한번 구해볼게요. p 마이너스 2q 마이너스 m의 값 p가 마이너스 6이었죠. q에 4 넣으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자리에다 마이너스 6을 넣을 거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둘은 결국 지워지겠죠. 결국 마이너스 8이 답이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냥 항상 기본적인 y는 ax제곱 말고요. 이미 평행 이동시킨 상태에서 그 그래프를 다시 평행 이동시키는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네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자,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2,6이고 마이너스 1,4를 지난다. a 더하기 p 더하기 q의 값. 여러분들이 뒤에서 2차 함수 식구하기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거꾸로네요. 이 식이 뭐 a, p, q가 다 숫자로 돼 있는 상태에서 꼭지점과 뭐를 지난다 이런 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꼭지점을 알려주고 거꾸로 식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꼭지점만 알려줬을 때 예를 들어 마이너스 2,6이라는 꼭지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점을 꼭지점으로 한다? 근데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뭐 이렇게 생겼는지 전혀 몰라요.
즉 뭘 모른다는 얘기죠? a의 값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볼록한 방향이나 폭은 잘 모르니까 여전히 a로 가지만 꼭지점의 좌표가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반대로 플러스 2였을 거고 y좌표가 6이라는 얘기는 뒤에 플러스 6이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a를 구하기 위한 조건으로 마이너스 1,4를 지난다는 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y의 4, x에 마이너스 1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1입니다. 1의 제곱은 여전히 1a.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그래서 식을 그래도 끝까지 완성해 써보면 y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6임을 알 수 있을 거고 a의 값이 그러면 마이너스 2입니다. 그죠? p의 값은 마이너스 p가 플러스 2니까 p는 마이너스 2죠. q의 값은 그대로 6이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6이 돼서 결과는 2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 y축으로 동시에 평행 이동시켜 봤습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축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실전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실전 문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차 함수 y는 3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는. 자, y는 3 한 다음에 x축으로 2만큼이니까 반대로 넣어줬었고요. y축으로 마이너스 1은 제곱 뒤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 식이 이것이 된대요. 결국 둘이 같다는 얘기네요. 그 얘기는 이 식을 전개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라는 얘기죠. 따라서 펼쳐보면 되네요. 자, 전체 완전 제곱 먼저 풀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가 됩니다. 그 뒤에 마이너스 1 있고요. 그러면 결국 3x제곱 마이너스 12x 상수항 12 빼기 1이니까 11까지 갈 수 있어서 똑같이 비교해보면 되겠죠. x의 개수 a가 마이너스 12구나. 상수항 b가 11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주시면 되겠네요.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 봅니다. 항상 이렇게 처음에 개념 들을 때 혹시라도 공부를 한 번도 이 참수를 안 들어보고 듣더라도 개념 들을 때는 뭔가 긴가민가 한데요. 문제를 자꾸 다루다 보면 저 얘기가 저 말이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씩 들어올 거예요.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가 현재 있어요. 근데 이 그래프를 x축으로 y축으로 평행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는 그래프식 그대로 쓰잖아요, 우리는. 요렇게 단지 좀 넓혀두죠. 왜죠? x축으로 y축으로 이동한 거 붙여줄 테니까.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x축으로,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죠? 그렇죠. 반대로 들어왔었고 y축으로 마이너스 1이면 그대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서 답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y는 마이너스 3에 x 요거 뭡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될 테고 이 부분은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이게 맞는지 내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래 그래프의 요 그래프의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었습니까? 2,2였습니다. 맞죠? 근데 새로운 꼭지점이 1,1이 됐어요. 어떻게 이동했어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2가 1이 됐다는 얘기는 y축으로도 마이너스 1만큼. 맞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되셨죠? 자, 이제 필수 3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차 함수 y는 3분의 2의 x-2의 제곱의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이 있어요. 자, 축의 방정식은 무엇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바로 꼭지점의 x좌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를 한번 우리가 구해 볼 텐데, 자, y는 3분의 2의 x-2의 제곱.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게요. 3분의 2의 x-2의 제곱의 그래프의 꼭지점은 몇 콤마 몇입니까? 반대로 2 콤마. 제곱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0이네요. 근데 중요한 건 축의 방정식을 물어보고 있으니 축의 방정식은 x는 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꼭지점의 x좌표 그대로 써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x-p라고 했어요. x는 p라고 했어요. x는 2가 x는 p니까
결국 P의 값이 2구나라는 걸 우리는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요 옆에다 한번 가볼게요. y는 4의 x 플러스 5분의 4의 제곱 플러스 3의 추계 방정식 했으니까 역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반대로 그대로였죠. 마이너스 5분의 4, 3이니까 추계 방정식은 x는 한 다음에 역시 꼭지점의 x좌표 내려오면 될 테고 우리는 요 값이 지금 x는 q라고 했어요. 그죠? 따라서 q의 값은 뭐라고 쓰면 됩니까?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p 플러스 5q의 값 그랬죠? 자, p의 값이 2였고 플러스 5q, q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4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정리해보면 2한 다음에 약분돼서 마이너스 4가 되죠. 결과는 뭐가 된다? 아,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필수 예제 3번의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제 다음 문제 필수 4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LPQ의 부호만 결정하라고 합니다. 자, 한번 문제를 볼게요.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대요. LPQ의 부호? 아, a는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2차 함수 볼록한 방향. 지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다는 얘기는 2차 함수 a는 0보다 크다.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그래프 식에서 알 수 있는 게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입니까? 반대로 그대로 p 콤마 q입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래프에서 이제 식 말고 그래프에서 꼭지점의 좌표를 생각해 봤더니 아, x 좌표는 플러스네요. 0보다 오른쪽. y 좌표는 마이너스네요. 아, x 좌표는 뭐라고요? 플러스네요. y 좌표 q는 마이너스네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APQ의 부호를 바로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답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난이도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자, 응용 5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참수 y는 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어이구야 n 플러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n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프의 식 구할 수 있잖아요. y는 x제곱의 그래프, 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n 플러스 3만큼이면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y는 x제곱을 x축으로 2만큼이면 어떻게 썼습니까? y는 x 한 다음에 x축으로 이동한 만큼을 반대로 괄호하는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n 플러스 3만큼이니까 반대로 넣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면 되겠고 y축으로 n 플러스 3만큼이니까 y축으로 이동은 뒤에 그대로 붙였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동시킨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 식에서 우리가 꼭지점을 바로 표현해 보면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 될까? 바로 x 뒤에 오는 거 반대로 넣었으니까 n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3이 되는 겁니다. 자, 꼭지점의 y좌표는 요거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1과 3은 미리 더해서 4고요. n 플러스 4가 꼭지점의 y좌표다. 이렇게 가볼게요. m과 n 문자만 들어와서 그렇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가 2,3이라고 했으니 이 값이 2면 되고 이 값이 3이면 되는구나. 여기서 mn을 구하면 되겠고요. 자, m 플러스 3이 2니까 m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겠고 n 플러스 4가 3이니까 n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서 n 빼기 n 똑같은 수를 뺐으니까 답은 뭐가 됩니까? 바로 0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응용 6번. 오늘 조금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 자, 응용 6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참수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1, y축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에서 했으니까 식 만들어 볼게요. 이제는 여러분들 잘할 수 있죠. x축으로 1이니까 x 뒤에 마이너스 1 붙이고요. y축으로 5니까 제곱 뒤에 5 붙이면 됩니다. 근데 이 그래프에서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x값의 범위 조금 아까 선생님이 개념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죠?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반드시 그리는 연습을 하세요. 아, 일단 이 그래프는 꼭지점이 1,5입니다. 꼭지점이
1,5. 그럼 간단하게 그려보면 꼭지점이 1,5란 얘기는 x좌표가 1, y좌표가 5 이렇게 생긴 꼭지점, 이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해요. 이차항계수 0보다 크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한마디로 내려오다가 올라가요. 맞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래요. 그러면 요 노란색 부분을 보면 x가 증가할 때 오른쪽으로 보내는 게 x가 증가인데 아래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y가 감소하는 거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랬으니까. 그러면 이 오른쪽 분홍색 부분을 한번 봤더니 x가 증가할 때 위로 가야지 되니까 y도 증가하는 거잖아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바로 분홍색 부분입니다. 그럼 이 분홍색 부분을 x의 입장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는 얘기죠. 분홍색 부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여기보다 오른쪽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축보다 오른쪽이에요. 축이 뭔데? x는 1이잖아요. 그죠? x는 1보다 오른쪽이라는 얘기는 결국 1보다 뭐 하면 돼요? 큰 부분이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x는 1보다 크다라고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응용, 고난도네요. 고난도 7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수만 쭉 몰아서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함수편만 쭉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만약에 중2 때 1차함수 배웠는데 1년 지나서 2차함수 딱 배우면 요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보겠습니다. 왜냐? 기울기, 갑자기 기울기 뭐였지? 기울기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기울기가 y는 했을 때 x의 개수구나. 이걸 지금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기울기가 2분의 1이래요. 그러한 직선의 방정식. 답은 2분의 1x로 출발하겠구나를 알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뒤에 y절편을 모르니까 그냥 n이다 이렇게 놔보고 n을 숫자로 바꿔주면 답이 되는 거예요. n을 어떻게 바꿀까? 이 뒤에 있는 조건을 가지고서 이제 n을 구해봐야 되겠죠. 뒤에 있는 조건 읽어봤더니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끝났고요. 이차함수 y는 3분의 1의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5의 꼭지점을 지난대요. 자, 꼭지점이 뭡니까? 어렵지 않아요. 반대로 그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5. 그걸 꼭지점을 지난대요.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은 대입하면 성립이었지. 끝입니다. 대입 같네요. 자, 대입입니다. 아셨죠? 대입해 보겠습니다. y에 마이너스 2분의 5,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n이니까 여기서 n 조금 빨리 구해보면 n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런 고난도 문제가 있구나.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게 고난도라고 느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선생님도 믿겠습니다. 자, 이제 고난도 8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4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의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이 그래프를 x축으로 3,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켰을 때 이거 오늘 계속 했던 형태입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4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이 있는데 x축으로 3이면 우리는 반대로 넣어줬었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면 제곱 뒤에 그대로 넣었으니 정리해 본다면 마이너스 4의 x 마이너스 5의 제곱이죠. 뒤에 플러스 1까지 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에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했었어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래요. 2차 한계수 0보다 작아, 즉 위로 볼록하면서 꼭지점이 몇 콤마 몇? 5,1입니다.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꼭지점이 5,1이란 얘기는 이런 식으로 요 점이 꼭지점이에요. 그러면서 위로 볼록해야 되니까 포물선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에서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래요. 축을 기준으로 왼쪽을 봤더니 x가 증가할 때 위로 가야 되니까 y도 증가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죠. 그죠? 오른쪽에 분홍색 부분을 봤더니 x가 증가할 때 아래로 가야 되니까 y는 감소해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바로 이 분홍색 부분이구나. 그럼 이 분홍색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라고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다. 축이 뭐였어요? x는 5였잖아요. 그죠? 그걸 기준으로 오른쪽이니까 x가 5보다 뭐한 부분이다? 큰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2차 함수에 관련된 내용 우리가 x축, y축으로 평행이동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배웠었던 내용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죠. 2차 함수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이었습니다. 그 다음 y축으로는 q만큼 평행이동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 y는 ax제곱의 꼭지점이 0,0이었으니까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옮겼기 때문에 그렇죠. 꼭지점이 p, q로 갈 테고 자, 무엇을 축으로 합니까? 그렇죠. 바로 x는 p를 축으로 한다는 거, 꼭지점에 x좌표 따라간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2차 함수에서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까지 공부함으로써 제일 처음에 y는 ax제곱에서 출발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y축, x축 평행이동 각각 시켜봤고 둘 다 이동시켜봤습니다. 그럼 2차 함수가 끝난 것 같죠?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2차식이라고 할 때는 2차식이 몇 x제곱 더하기 몇 x 더하기 몇 이렇게 쓰는 게 더 일반적이죠. 지금까지 했었던 완전제곱식보다 그 뒤에 상수 붙는 것보다 그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쭉 펼쳐져 있는 그래프를 공부하게 됩니다.